우리 이렇게 커피는 이렇게 몸에 좋다는 사람도 있고 몸에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참 뭐 이렇게 수많은 연구 논문이 많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호식품이라서 그런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나 위에 위염 같은 게 있거나 이러면 빈속에 먹으면 뭐 식도염, 위염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위에 굉장히 해로우니까요. 근데 커피는 이제 어떤 것 그냥 먹기도 하지만 뭐 어떤 것을 가미해서 먹으면 상승 효과가 나는 게 있죠. 계피 같은 걸 뭐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요. 코코아 같은 거 이런 걸 넣으면 우리 이제 심장 질환이 있고 뭐 이렇게 피의 흐름이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은 커피를 먹을 때 이렇게 걸러서 종이에 이렇게 걸러서 먹으면 그러면 기름이 이제 다 제거돼서 순수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커피를 먹으면 굉장히 좋겠죠. 거기다가 이제 코코아 같은 거 설탕 들어간 그런 코코아 말고요. 이제 순 코코아 같은 걸 같이 해서 먹으면 혈액 순환에 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또 이렇게 골다공증 있는 사람도 역시 커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골다공증이 있다면 커피에 우유 한 스푼 정도 아니면 이제 이렇게 라떼로 그냥 먹으면 되죠. 설탕을 뭐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라떼로 순수한 라떼로 우유만 넣고 이탈리아나 이런 데 커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침마다 커피를 먹을 때 항상 우유를 넣어서 먹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칼슘이 몸 안에 있는 칼슘을 6g 정도 커피 한 컵에 한 6g 정도의 칼슘을 뺏어간다니까요. 6mg이겠지 6g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유를 같이 넣어서 먹으면 좋다라고 그래요.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생강가루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생강커피를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굉장히 위에도 좋고 그래 할 수 있겠죠. 스틱 커피 그러니까 이미 조제가 잘 되어 있는 황금 비율로 설탕과 프림하고 커피하고 황금 비율로 착 돼서 나온 이런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팔아가지고 파는 바로 된 스틱으로 된 걸 먹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는 안 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먹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라는 것이지 하루에 10잔 뭐 20잔 먹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설탕이 5g 정도라고 해서 5g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설탕은 밥 한 숟가락이나 두 숟가락이나 비슷한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못 알아듣고 그거 좋다고 아침도 먹고 낮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하루 종일 먹고 이러면 또 안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그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설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스틱으로 된 그런 커피 좋다,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거에다가 그것이 단맛이 부족하다고 거기다 설탕을 한 2스푼 정도 더 넣어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나 그런 사람 못 봤는데 텔레비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 봤나요? 잘 없죠? 그 자체로도 달잖아. 근데 그렇게 그것도 이렇게 안 달다고 설탕을 더 가미해서 먹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설탕 중독이라 할 수 있겠죠. 설탕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보다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음료죠, 음료. 뭐 코카콜라에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바나나 우유에도 각설탕 한 8개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나나 우유 먹으면 달달하잖아. 저도 잘 먹습니다만 앞으로 좀 조심해야겠어요. 바나나 우유가 그게 달달한 게 전부 다 설탕이에요, 보면.
액상과당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커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름 같은데 이제 커피에 냉커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럽을 붓기도 하고 설탕을 넣기도 하는데요. 의외로 커피에 설탕을 넣어 먹기 시작하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냥 맹물에 설탕을 타서 먹으면 조금만 설탕을 넣어도 달달한데요. 커피에다가 설탕을 넣으면 어지간히 넣어가지고는 안 달아요. 커피의 씁쓸한 것이 설탕의 단맛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커피에서 달달한 맛을 느끼게 하려면 설탕을 나도 모르게 팍팍팍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설탕 2스푼, 프림 2스푼, 커피 2스푼 이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설탕이 적은 양이 사실은 아니고 그 설탕 2스푼도 적다고 설탕 3스푼, 4스푼까지 넣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약간 달달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 마실 때 정말 설탕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시는 코카콜라나 칠성사이다 이런 것도 별로 설탕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도 설탕이 각설탕으로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들어가요. 일일 설탕 권장량이 각설탕으로 한 16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설탕 권장량이 그만큼이라고 해서 설탕을 이렇게 먹으라는 건 아니고 그 이외에 음식에 굉장히 많이 설탕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설탕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코카콜라나 뭐 이렇게 펩시나 이런데 라이트라고 있어요. 저칼로리, 뭐 0칼로리, 설탕, 무설탕, 무가당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무가당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설탕이 안 들어가 있는 거지 단맛이 나는 다른 성분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화학 반응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새로운 첨가물들이 있는가 봐요. 물론 열량은 현저히 줄여서 설탕 넣는 것보다는 줄지만 콜라를 즐겨 마시던 콜라의 달달함과 톡 쏘는 맛에 즐겨 먹는 그런 사람들은 콜라 라이트 이런 것들을 무가당 이런 걸 먹는다 해서 이제 설탕을 덜 먹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 먹고 또 뭔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초콜릿도 먹고 과자도 먹고 해서 결국은 주전부리를 더하게 되더라.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스님 뭐 상담하러 올 때 스님 몸에 좋은 거라고 이렇게 뭐 음료수 같은 거 사오고 그러잖아요. 물론 바카스에는 뭐 설탕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음료수 있잖아. 무슨 뭐 있는데 그런 것들도 설탕이 꽤 많이 들어가요. 몸에 좋다고 옥수수 수염차는 설탕이 없겠죠? 스님 그러는데 그거는 적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음료 이런 것들은 각설탕 한 3개 정도? 뭐 이렇게 8개 들어있는 바나나 우유보다는 현저히 적지만 역시 들어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옥수수 수염차에는 설탕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건강음료에도 조금씩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가 좀 적게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설탕은 이제 몸에 들어가면 설탕이나 밥이나 옥수수나 고구마나 몸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여기에는 이제 특히 밥 같은 거는 되게 빨리 이제 인슐린 분비가 심하게 빨리 되는데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성격이 오락가락할 수 있어. 성격이 좋았다 나빴다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설탕이나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기분 좋아지는. 그래서 단백질 먹는 것보다는 탄수화물 먹는 것이 훨씬 우리 기분을 좋게 해요. 도파민을 바로 분비를 하니까. 도파민이 이렇게 뒤에 여기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면 이것이 이제 뇌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져요. 인슐린이 급격하게 빨리 이제 분비가 되고요. 그런데 기분 좋아지는 것이 상승 각도가 굉장히 기분이 촥 좋아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기분이 이렇게 인슐린이 이제 적게 분비되면서 다시 상승 각도가 급하게 내려오게 돼요. 혈당이 촥 올라갔다가 착 내려가니까. 그러면 기분이 어떠지냐면
갑자기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다운됐다. 이게 이제 사람은 이걸 잘 못 견뎌요. 기분이 좋은 거는 좋아하지만 기분이 갑자기 좋아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기분이 좋아진 건 생각 안 하고 좋아진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산이라는 게 그렇잖아. 자산이 늘어나면 너무 좋아. 이렇게 아니 너무 좋네. 이제 늘어났어. 근데 떨어지는 것은 돛뼈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100% 올라놓고는 50% 떨어지면 50% 떨어진 것만큼 괴로워하고 그래 힘들어요. 근데 올라간 것도 별로 없고 10% 올라가고 5% 내려가고 이렇게 한 사람은 뭐 그냥 별로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설탕이나 이런 것들은 갑자기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데 반대로 좋았다가 또 그냥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급하게 원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오락가락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탄수화물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설탕을 달달하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기분 나빠서 설탕 먹었어, 사탕 먹었어. 그러는데 당장 기분이 좋아. 근데 한 2시간 있다가 기분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설탕 먹어. 그럼 좋았다가 다시 또 이게 반복이 되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점점점 심각한 우울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울증도 식단으로 잘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달달하고 맛있는 것만 좋아하면 오히려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이렇게 채소, 식이섬유가 많은 그런 채소, 우엉이나 연근이나 뭐 당근이나 뭐 고구마나 뭐 옥수수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옥수수나 고구마도 사실은 이제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인슐린을 빨리 분비시키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당장 인슐린 분비는 많아도 그 식이섬유가 많아서 대장까지 이렇게 가서 대장에서 이제 유익균을 더 많이 증식시키고 또 콜레스테롤을 같이 함께 배출을 하기 때문에 밥보다는 이제 고구마나 옥수수가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잘 먹으면 별로 안 좋긴 하지만요. 그래서 야채 위주의 식단이 오히려 당장은 이렇게 도파민 분비가 크게 되지 않은 거니까 당장은 기분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이제 야채 위주의 식단은 사람을 맑게 해줘요. 이게 이제 사람이 칭찬받아서 기분 좋은 거, 또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서 기분 좋은 거는 항상 이렇게 이렇게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맑아서 기분이 좋은 거는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야채 위주의 식단은 나를 맑혀주거든요. 맑아져서 기분이 좋게 맑아지게 되면 나중에 기분이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우울증이 있거나 건강이 나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야채 위주의 식단을 갖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설탕도 중독이 돼요. 그래서 계속 달달한 것을 먹는 사람들은 결국은 만병의 근원이 지금은 달달하게 먹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는 줄여야 된다. 이제 그 음료보다는 그냥 뭐 보이차를 먹는다든지 아니 맹물을 먹는다든지. 요즘에는 어디 가도 이렇게 맹물 주는 게 대접받는 거예요. 저는 맹물을 주면 대접받는 거예요. 맹물 안 주고 스님 이거 이렇게 좋은 음료이다 하고 이렇게 주면 별로 이렇게 대접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맹물을 이렇게 받아야지 기분이 좋고 이건 뭐 계속 먹어도 괜찮고 그러는데 이건 저보고 숭늉 먹으라고 자꾸 그러는데 숭늉을 받을 때마다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아니, 숭늉도 이렇게 그냥 그 멀건 숭늉이면 괜찮아요. 근데 저한테 잘해준다고 숭늉이 죽인지 숭늉인지 알 수가 죽인지 숭늉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지일하게 주시고는
스님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역인지 뭔지 이게 아 이거 참 그렇습니다. 이게 성불하세요.